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무서워합니다. 이런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별로 안 친한 사람들, 즉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 동료, 상사 등을 대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폭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감정을 이용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감정에 휘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모습은 금물이에요. 부르르 떨면서 흥분하는 모습으로 화내는 건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가장 나약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순식간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취급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감정을 붙드시고 상대보다 내가 많이 우월한 존재라는 걸 떠올리세요. 지금 상황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훨씬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 그들에게 자잘한 칭찬을 좀 많이 해두는 게 좋은데요.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일정 선을 넘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주시면 됩니다. 대처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평소에는 잘해주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왔을 때만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대처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도 화낼 줄 안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기분 나쁜데? 이런 식으로. 농담도 구분 못하냐, 뭐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냐는 등 반박을 하면 나는 그런 걸로 기분 나쁜데?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든지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상대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했고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사람을 더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주제를 꺼내지 마세요. 그러고 끝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가끔씩 이렇게 짧게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로 돌아가 또다시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식으로 내 경계선을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무시 안 받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폭군들은 생각보다 지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사에 가르쳐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똑똑한 존재인데 내가 너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도와줄게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도와주는 척 가르쳐주면서 이거 이런 거 모르면 어디 가서 무시당합니다. 나니까 가르쳐주지. 요즘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죠. 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세요. 말투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능글능글하게 무시하는 듯 도와주는 듯 내가 한 수 위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속으로 헷갈려 하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만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하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그 폭군들과 나름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성격이 좋으면서도 이런 조련 기술에 능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을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웃으면서 협상하세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 SNS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또는 지금 하신 말씀이 이따가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라는 식으로 당신이 조심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능글능글하게. 이 폭군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말투와 목소리, 자세, 분위기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서 친절한 목소리로 할 말을 다 하시면 그들은 이게 비난인지 칭찬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 진지한 목소리로 하는 수준 높은 농담을 이들은 잘 못 알아먹습니다.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면 내용이 아무리 웃긴 내용이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웃는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내용이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무조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르 떨면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비웃음만 사지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최소한 무감정으로, 무표정으로 대하시고 가능하다면 웃으면서 비꼬아 주시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한 발짝 물러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도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이 말한 조건 그대로 실천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자질하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정당한 평가를 받으셔야 해요. 다만 될 수 있으면 별일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얘기하고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라는 뉘앙스로 말하시고 바로 다른 주제를 꺼내 이야기를 전환시키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폭군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떤 감정을 가질지 전혀 모른다는 듯이 아주 순진한 모습으로 할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폭군이 다시 얘기를 꺼내거든 뭘 그런 걸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냐는 듯이 쿨한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연연해 하는 모습이나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신경 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계속 사용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말해야 되는지 등등의 예시들을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원리를 잘 모르게 되면 제대로 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 채널의 가치관이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되도록이면 큰 그림을 그려서 시야를 넓게 가지시고 가장 스마트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가족을 포함해 가까운 관계의 폭군들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